여러분의 화분이나 텃밭에 있는 흙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만약 물을 주어도 흙이 물을 튕겨내거나 식물이 시들시들하다면 그것은 흙이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단 48시간. 네,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2,000마리의 작은 일꾼들을 투입하면 콘크리트처럼 굳어버린 죽은 흙을 전 세계 어떤 비싼 화학 비료보다 완벽한 생명의 땅으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완벽한 과학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런 놀라운 방법을 방송이나 비료 광고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대체 왜 이 엄청난 비밀은 철저하게 숨겨져 왔을까요? 오늘 우리는 대형 비료 회사들이 여러분이 절대 알기를 원치 않는 놀랍고도 도발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가드닝과 농사에 대한 상식이 완전히 뒤집힐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자연의 방식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공장의 화학물질을 믿으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먼저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흙의 역사와 현대 농업의 비극적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950년대 이후 인류는 이른바 녹색 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엄청난 양의 화학 비료와 농약을 땅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식량 생산량을 비약적으로 늘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화학 물질에 중독된 토양은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갔습니다. 원래 건강한 흙 1g 속에는 지구상의 전체 인구보다도 많은 수십억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밟고 있는 대부분의 농경지와 화분의 흙은 미생물이 완전히 멸종해버린 텅 빈 모래 아래 불과합니다.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지 못하니 인간이 계속해서 인공 비료를 주입해야만 식물이 겨우 연명할 수 있는 중환자실과 같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태초부터 지구의 흙을 관리해온 진정한 마스터들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수억 년 전부터 묵묵히 흙을 먹고 배설하며 지구의 생태계를 유지해온 경이로운 생명체 지렁이입니다. 우선 화학 비료가 가진 치명적인 환상이라는 첫 번째 진실부터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대 농업이나 실내 가드닝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식물이 자라지 않거나 시들해질 때 가장 먼저 화학 비료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빠르고 사용하기 간편하기 때문이죠. 질소와 인, 그리고 칼륨. 사람들은 이 세 가지 핵심 성분이 식물을 무조건 크고 푸르게 만든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할 거대한 미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화학 비료가 토양 자체를 건강하고 비옥하게 만들어준다는 믿음입니다. 사실 화학 비료는 사람으로 치면 강력한 에너지 드링크나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것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식물이 미친 듯이 쑥쑥 자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잎은 비정상적으로 짙은 녹색이 되고 크기도 엄청나게 커지게 되죠. 하지만 그 화려한 이면에서는 토양을 파괴하는 끔찍한 부작용이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흙에 계속 뿌리게 되면 토양 속에 흡수되지 못한 염분이 점점 눈덩이처럼 쌓이게 됩니다.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짠 바닷물만 마셔야 하는 사람의 끔찍한 갈증과 고통을 말입니다. 흙 속에 염분이 가득 쌓이면 강력한 삼투압 현상이 발생해서 오히려 흙이 식물 뿌리의 수분을 강제로 빼앗아 버립니다. 결국 흙은 수분을 잃고 딱딱하게 굳어버리며 전혀 숨을 쉬지 못하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처럼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식물을 더 잘 살리겠다고 비싼 돈을 주고 준 비료 때문에 오히려 흙을 서서히 말려 죽이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눈앞에 즉각적인 효과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화학 비료의 달콤한 유혹에서 단호하게 벗어나야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은 흙이란 도대체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죽은 흙의 진짜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만 해결책도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흙은 그저 바위가 오랜 시간 동안 잘게 부서진 가루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드닝계에 널리 퍼진 대표적인 오해이자 미신입니다. 건강한 흙은 절대 단순한 광물 부스러기가 아닙니다. 건강한 토양은 미생물과 곰팡이, 그리고 곤충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서 살아가는 하나의 거대하고 활기찬 우주와 같습니다. 반면에 죽은 흙은 이런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쩍쩍 갈라진 마른 논바닥이나 화분 속에서 물을 부어도 스며들지 않고 겉돌기만 하는 딱딱한 흙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런 흙 속에는 식물에게 밥을 떠먹여주는 역할을 하는 유익한 박테리아가 단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생명체들이 만들어내는 천연 접착 물질이 사라졌기 때문에 흙 알갱이들은 서로 뭉치지 못하고 작은 바람에도 먼지처럼 날아가 버리거나 비가 오면 진흙탕으로 변해버립니다. 마치 뼈대만 남고 살점과 핏줄이 모두 말라붙어 버린 미라와 같은 끔찍한 상태인 것이죠. 이런 죽은 땅에 아무리 값비싼 영양제를 쏟아부어 봐야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식물의 뿌리는 숨을 쉴 수 없어서 질식해버리고 미생물이 없으니 영양분을 소화해서 흡수할 수도 없습니다. 즉, 땅의 물리적인 구조와 생물학적인 시스템이 완벽하게 멈춰버린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고 있는 죽은 흙의 섬뜩한 맨얼굴입니다. 이제 왜 이런 땅을 살리는데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지 명확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처럼 절망적으로 죽어버린 땅에 마법처럼 생명을 불어넣는 구원자가 바로 지렁이입니다. 자, 이제 자연이 만든 가장 완벽한 쟁기인 지렁이의 놀라운 신체 구조와 능력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지렁이를 비오는 날, 땅 위로 기어나오는 징그럽고 끈적거리는 벌레 정도로만 취급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렁이의 진면목을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심각한 오해입니다. 지렁이는 사실 자연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설계된 살아있는 최첨단 유기농 비료 공장입니다. 이 작은 생명체는 무려 5쌍, 즉 10개의 심장을 가지고 끊임없이 땅속을 펄떡이며 돌아다닙니다. 지렁이에게는 이빨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대신 이들은 근육질로 이루어진 아주 강력한 모래주머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렁이가 흙과 함께 썩어가는 낙엽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삼키면 이 모래주머니 안에서 작은 모래알들과 섞여 아주 미세한 입자로 완벽하게 갈아지게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단단한 흙덩어리가 지렁이의 몸속으로 들어가 거대한 맷돌에 갈리듯 부드럽게 부서지는 모습을 말입니다. 이렇게 곱게 갈린 물질들은 지렁이의 길고 복잡한 장을 통과하면서 수많은 소화 효소와 폭발적으로 섞이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원래 흙에 있던 독성 물질들은 중화되고 식물이 즉시 빨아먹을 수 있는 완벽한 형태의 영양분으로 완전히 재탄생하는 것입니다. 지렁이가 지나간 자리는 말 그대로 생명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땅을 파고들며 공기가 통하는 숨구멍을 만들고 동시에 최고의 영양제를 땅속 깊은 곳까지 골고루 배달하는 완벽한 농부입니다. 그렇다면 제목에서 언급한 48시간의 마법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많은 학자들과 농부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 말하는 미신 중 하나는 한 번 망가진 흙을 원래대로 복구하려면 최소 수십 년의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연 상태로만 내버려 둔다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000마리의 굶주린 붉은 줄무늬 지렁이 군단을 적절한 환경에 투입하는 순간 시간의 법칙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지렁이를 흙 속에 풀어놓고 첫 1시간이 지나면 이들은 본능적으로 빛을 피해 딱딱한 흙의 표면을 뚫고 아래로 맹렬하게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토양에는 수만 개의 미세한 공기 통로가 뚫리면서 막혀있던 땅 속으로 산소가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24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지렁이들이 죽은 유기물과 단단한 흙을 집어삼킨 뒤 어마어마한 양의 배설물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토양의 색깔이 칙칙한 회색빛에서 촉촉하고 진한 초콜릿색으로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48시간이 지나는 순간 투입된 2,000마리의 지렁이는 자신의 몸무게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흙을 완전히 섭취하고 배출하는 사이클을 완성합니다. 굳어있던 흙은 마치 갓 구워낸 폭신폭신한 식빵처럼 부풀어 오르고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운 스펀지 형태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됩니다. 타임랩스 카메라로 이 과정을 촬영해 보면 마치 죽은 시체가 다시 숨을 쉬며 붉은 피가 도는 것처럼 경이롭고 역동적인 변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이 걸린다는 토양 회복의 과정을 단 48시간으로 압축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2,000마리 지렁이 군단이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속도전의 비밀입니다. 이제 지렁이가 배출하는 마법의 물질, 즉 지렁이 분변토의 화학적 비밀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퇴비라고 하면 소나 돼지의 배설물로 만든 일반적인 가축 분변 퇴비를 떠올리며 모든 퇴비의 성능이 비슷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속고 있는 또 다른 거대한 미신입니다. 과학자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렁이 분변토는 일반 흙에 비해 질소는 5배, 칼슘은 15배, 인산은 7배, 그리고 식물 성장에 필수적인 칼륨은 무려 11배나 더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흙 파먹기의 결과가 아니라 완벽한 연금술에 가깝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엄청난 고농축 영양분들이 얇은 점액질 코팅으로 완벽하게 감싸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 화학 비료를 땅에 뿌리면 비가 올 때 영양분이 한꺼번에 녹아버려 식물 뿌리를 태우거나 지하수로 다 씻겨 내려가 버립니다. 하지만 분변토의 점액질 코팅은 캡슐 형태의 알약처럼 식물이 영양분을 필요로 할 때만 조금씩 천천히 녹아나오게 만듭니다. 손으로 분변토를 한 움큼 쥐어보십시오. 냄새나는 똥이 아니라 깊은 산속에 상쾌한 숲 향기가 코끝을 찌를 것입니다. 짙은 검은색에 촉촉하고 부스러지는 이 가루를 사람들은 블랙골드, 즉 검은 황금이라고 부릅니다. 이 검은 황금은 화학 비료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완벽한 천연 완효성 비료입니다. 식물은 독성이나 화상의 위험 없이 가장 안전하고 맛있는 식사를 언제든지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분변토가 전 세계 유기농 가드너들 사이에서 최고급 명품 비료로 대접받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날카롭고 불편한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대체 왜 이런 완벽하고 부작용도 없는 지렁이 농법이 널리 알려지지 않고 꽁꽁 숨겨져 왔던 것일까요? 왜 텔레비전 농업 프로그램이나 화원에서는 지렁이 분변토 대신 화학 물질이 가득한 비료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소름 돋는 자본주의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대형 비료 회사와 거대 화학 기업들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농부와 소비자들이 매년 자신들의 제품을 계속해서 돈을 주고 사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농부와 가드너가 집이나 농장에서 지렁이를 키우며 스스로 최고급 비료를 무한정 생산해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료 회사들의 막대한 매출은 그날로 절반 이하로 반토막이 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공포이자 재앙입니다. 거대 기업들은 수십 년 동안 막대한 광고비와 로비 자금을 쏟아부어 농부들을 세뇌시켜 왔습니다. 크고 맛있는 작물을 얻으려면 공장에서 생산된 과학적인 화학 비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미신을 정설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결국 흙을 살리는 자연의 방식은 돈이 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이유로 철저하게 소외되고 무시당했습니다. 화려한 고층 빌딩의 이사회실에 앉아있는 기업의 임원들에게 토양의 건강이나 지구의 미래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이번 분기의 비료 판매 실적뿐입니다. 지렁이 농법이 숨겨져야만 했던 진짜 이유는 그것이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완벽하게 스스로 유지되는 무료 시스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이 놀라운 진실을 고대 사람들은 이미 완벽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역사 속으로 잠시 여행을 떠나보면 지렁이가 얼마나 신성한 대접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기원전 이집트의 마지막 여왕이었던 클로파트라는 지렁이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최고의 전략가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고대인들이 현대의 과학적 지식이 없어서 자연의 원리를 미신적으로만 믿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대인들의 엄청난 오만입니다. 클로파트라는 매년 나일강이 범람한 후 땅이 엄청나게 비옥해지는 진짜 이유가 진흙 속에 바글거리는 지렁이, 때 때문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놀랍게도 지렁이를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국가자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클로파트라는 이집트 영토 밖으로 지렁이를 단 한 마리라도 밀반출하려다 적발되는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사형에 처한다는 엄격한 법률을 공포했습니다. 눈을 감고 고대 이집트의 거대한 나일 강변을 상상해 보십시오. 태양이 내리쬐는 비옥한 진흙 속에서 꿈틀거리는 지렁이들이 바로 제국의 식량 창고를 가득 채우고 거대한 피라미드를 세울 수 있게 만든 숨은 공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 지렁이는 단순한 벌레가 아니라 제국의 권력과 부를 유지해주는 가장 강력한 마법의 생명체였습니다. 천연 비료의 위대함을 알았던 고대 여왕의 지혜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 보아도 놀라울 만큼 정확하고 과학적이었습니다. 이 고대의 지혜를 근대 과학의 영역으로 완벽하게 끌어올린 사람은 뜻밖에도 우리가 진화론의 아버지로 잘 알고 있는 찰스 다윈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찰스 다윈 하면 갈라파고스 섬의 거북이나 유인원을 연구한 것만 떠올립니다. 지렁이 같은 하찮은 벌레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을 것이라는 미신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다윈의 생애를 절반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윈이 자신의 인생 마지막 4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오직 단 하나의 주제를 연구하는 데 바쳤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집착에 가깝게 연구한 생명체가 바로 지렁이였습니다. 다윈은 자신의 집 뒷마당에서 지렁이의 습성을 파악하기 위해 참으로 기상천외한 실험들을 끈질기게 진행했습니다. 지렁이가 소리에 반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피아노를 쳐보기도 하고 커다란 나팔을 불어보기도 했으며 빛에 대한 반응을 보기 위해 밤새 램프를 들고 관찰했습니다. 다윈은 지렁이가 시각과 청각은 없지만 진동에는 엄청나게 민감하며 땅속의 흙을 뒤집어 엎어 농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위대한 자연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최초로 증명해냈습니다. 그가 죽기 1년 전에 출간한 책의 제목도 식물 군락의 형성에 미치는 지렁이의 활동이라는 긴 제목이었습니다. 다윈은 책에서 인류 역사상 지렁이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 동물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생물학계의 거장이 수십 년간의 연구 끝에 내린 이 위대한 결론은
우리가 왜 당장 흙 속에 지렁이를 풀어놓아야 하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하고 확고한 증거입니다. 자, 이제 지렁이 농법을 시도하려는 초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최악의 미신 하나를 확실하게 박살내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지렁이를 화분이나 텃밭에 풀어놓으면 식물에 살아있는 싱싱한 뿌리를 갉아먹어서 식물을 죽게 만들 것이라는 공포심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주변 지인들에게서 이런 괴담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완벽하게 틀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렁이에게는 무언가를 베어 물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이나 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입은 오직 이미 생명력을 잃고 썩어가기 시작한 유기물이나 부드러운 흙만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일 수 있도록 진화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화분 속을 기어다니는 지렁이가 흙 속을 탐색하다가 갓 돋아난 식물의 새하얗고 통통한 생뿌리를 마주치게 됩니다. 지렁이는 그 뿌리를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뿌리에 상처를 내지 않기 위해 부드럽게 몸을 틀어 방향을 바꾼 뒤 뿌리 주변에 붙어있는 썩은 죽은 잎사귀나 곰팡이들만 골라서 청소해 줍니다. 지렁이는 식물을 해치는 해충이 아니라 식물의 뿌리가 썩지 않도록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최고의 전담 주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분에 지렁이가 바글거린다고 해서 식물이 상할까봐 걱정하는 것은 병원에 훌륭한 의사들이 많다고 해서 환자가 다칠까봐 걱정하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고 불필요한 걱정일 뿐입니다. 이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지렁이가 죽은 흙을 살려내는 과정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숨은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지렁이 혼자서 모든 흙을 마법처럼 바꾸어 놓는다는 것도 사실 일종의 미신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지렁이의 뱃속에 살고 있는 어마어마한 수의 미생물 군단과 지렁이의 완벽한 공생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지렁이의 소화기관 내부는 일반적인 흙보다 미생물이 번식하기에 수천 배나 더 완벽하고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지렁이가 흙과 유기물을 삼키면 장 속에 대기하고 있던 엄청난 수의 유익한 박테리아와 미생물들이 마치 잔칫집에 온 것처럼 폭발적으로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작고 평범해 보이는 지렁이 한 마리의 뱃속은 사실 수조 마리의 미생물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화학물질을 분해하고 영양분을 뿜어내는 뉴욕 맨해튼 같은 초거대 박테리아 도시인 것입니다. 지렁이가 흙을 소화하고 배설물, 즉 분변토를 배출할 때 이 어마어마한 수의 유익한 미생물들도 흙 속으로 함께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흙 속에 정착한 미생물 군단은 지렁이가 떠난 후에도 땅 속에 계속 머물면서 대기 중의 질소를 흡수하고 식물이 자라기 좋은 상태로 흙을 계속해서 숙성시킵니다. 즉, 지렁이는 단순히 흙을 갈아엎는 농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어버린 땅에 미생물이라는 생명의 불씨를 사방에 흩뿌리고 다니는 가장 위대한 생태계의 파종기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죽은 흙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물을 줘도 흙이 물을 머금지 못하고 다 뱉어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래가 많이 섞인 흙은 물이 너무 빨리 빠져나가서 식물이 항상 목이 마르죠. 많은 사람들이 흙에 이런 선천적인 물리적 성질은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굳건한 미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렁이가 투입되면 이 절대적인 상식조차 완벽하게 깨져버립니다. 비결은 바로 지렁이의 몸을 항상 촉촉하게 덮고 있는 끈적끈적한 점액질에 있습니다. 지렁이가 흙 속을 꼬물꼬물 기어 다닐 때 이 특수한 점액질이 흙 알갱이들과 골고루 섞이게 됩니다. 이 점액질은 아주 강력하고 신비로운 천연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푸석푸석해서 먼지처럼 날아가던 미세한 흙먼지들이 점액질과 만나면 서로 뭉쳐서
동그랗고 단단한 구슬 모양의 떼알 구조라는 것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제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촘촘하고 꽉 막힌 모래밭에 물을 붓는 것과 동그란 구슬들이 쌓여있는 병 속에 물을 붓는 것을 비교해보세요. 구슬들 사이에는 빈 공간이 많아서 물을 부으면 그 틈새로 물이 쫙 스며들고 동시에 스펀지처럼 엄청난 양의 수분을 오랫동안 붙잡아 둘 수 있게 됩니다. 지렁이 분변토가 섞인 흙은 자기 무게에 무려 50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분을 머금고 유지할 수 있는 기적의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가뭄이 와도 지렁이가 사는 땅의 식물들이 끄떡없이 푸른 잎을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흙 자체가 거대한 물탱크로 변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렁이 분변토를 최고의 비료라고 부르는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강력한 천연해충 퇴치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가드너들이 식물에 벌레가 생기면 독한 화학 살충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는 위험한 미신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렁이 분변토 속에는 화학 농약을 비웃기라도 하듯 자연이 만든 가장 강력한 생물학적 무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분변토에는 키티나아제라는 아주 특별하고 강력한 소화 효소가 엄청나게 높은 농도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키틴은 진딧물이나 응애, 깍지벌레 같은 곤충들의 단단한 껍질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식물이 지렁이 분변토가 섞인 흙에서 자라게 되면 식물은 뿌리를 통해 이 키티나아제 효소를 듬뿍 빨아올려 자신의 줄기와 잎사귀 구석구석에 저장해 둡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배가 고픈 진딧물 한 마리가 식물의 즙을 빨아먹기 위해 잎사귀를 강하게 덥석 깨무는 순간을 말입니다. 식물의 체액과 함께 흡수된 키티나아제 효소가 진딧물의 몸속으로 들어가 벌레의 단단한 외골격을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녹여버리기 시작합니다. 벌레 입장에서는 밥을 먹었을 뿐인데 몸이 녹아내리는 끔찍한 독약과도 같은 셈이죠. 결국 벌레들은 이 식물을 공격하는 것을 포기하고 도망치거나 소화불량으로 죽게 됩니다. 화학 살충제처럼 식물이나 사람의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식물 스스로 강철 같은 면역력을 갖춰 해충을 방어하게 만드는 완벽한 방패. 이것이 지렁이가 우리에게 주는 숨겨진 가장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제 이론을 넘어 실제로 48시간 만에 흙을 살리기 위한 2,000마리의 지렁이 군단을 준비하는 실전 과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이자 흔한 미신 하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바로 비온 뒤 아스팔트 위에서 뒹구는 크고 굵은 산지렁이나 일반 흙지렁이를 주워다가 화분에 넣으면 알아서 흙을 살려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지렁이들은 땅속 깊은 곳으로 파고들어 버리려는 습성이 강하고 좁은 화분이나 사육장 환경에서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금방 죽어버립니다. 흙을 단기간에 비옥하게 만들고 분변토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오직 붉은 줄무늬의 지렁이 뿐입니다. 낚시 미끼로도 자주 쓰이는 이 종은 식욕이 엄청나고 번식력이 뛰어나며 깊은 땅속보다는 지표면 근처에 쌓인 유기물을 미친 듯이 먹어치우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넓고 어두운 플라스틱 상자나 나무 상자를 하나 준비해 보십시오. 바닥에는 공기가 통하도록 구멍을 충분히 뚫어줍니다. 그리고 그 상자 안에 2,000마리의 붉은 줄무늬 지렁이를 쏟아붓는 상상을 해보세요. 꿈틀거리는 붉은 물결이 상자 전체를 덮는 모습은 약간 소름이 돋을 수도 있지만 이 녀석들이야말로 망가진 여러분의 텃밭과 화분을 완벽하게 재건해줄 세계 최고의 엘리트 복구 부대입니다. 이 부대를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베이스 캠프를 차려주는 것이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엘리트 복구 부대인 지렁이들을 상제 입주시키기 위해서는 녀석들이 가장 좋아하는 최상의 밥상과 보금자리를 동시에 제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렁이는 흙만 파먹고 산다는 미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렁이가 가장 열광하는 식당의 메인 메뉴는 바로 낡은 종이 상자와 여러분의 주방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우선 택배 상자로 흔히 쓰이는 골판지를 아주 잘게 찢어서 물에 흠뻑 적신 뒤 지렁이 집바닥에 푹신하게 깔아줍니다. 골판지는 지렁이에게 아늑한 침대이자 훌륭한 탄소 공급원이 됩니다. 그 위로 우리가 먹다 남은 채소 껍질이나 커피 찌꺼기, 그리고 과일 껍질을 잘게 썰어서 골고루 올려줍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미신이 또 하나 있습니다. 모든 채소가 다 좋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귤이나 오렌지 같은 감귤류의 껍질이나 매운 고추와 마늘, 그리고 양파는 지렁이의 피부를 타들어가게 만드는 끔찍한 염산 테러와도 같습니다. 눈을 감고 최고급 호텔의 뷔페를 떠올려 보십시오. 바나나 껍질과 잘게 부서진 달걀 껍데기, 그리고 수박 껍질이 산처럼 쌓인 먹음직스러운 밥상을 말입니다. 지렁이들은 이 화려한 유기물 파티장에 몰려들어 엄청난 속도로 쓰레기를 먹어 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악취가 나는 주방의 골칫덩어리들을 삼켜서 세상에서 가장 향기롭고 영양분이 넘치는 최고급 흙으로 연성해내는 기적의 마법사들입니다. 올바른 먹이의 균형이야말로 48시간의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먹이와 튼튼한 집을 제공했더라도 환경 조건이 맞지 않으면 지렁이 부대는 순식간에 전멸하고 맙니다. 지렁이 사육에서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미신은 지렁이는 벌레니까 대충 아무 곳에나 방치해도 끈질기게 살아남을 것이라는 오만함입니다. 지렁이는 사실 피부로 호흡하는 아주 예민하고 섬세한 생명체입니다. 지렁이가 가장 활발하게 흙을 만들어내고 번식하는 온도의 골디락스 존은 바로 섭씨 15도에서 25도 사이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쾌적한 가을 날씨의 온도와 완벽하게 일치하죠. 만약 땡볕이 내리쬐는 여름날 지렁이 상자를 야외에 그냥 방치한다면 상자 내부는 순식간에 끓어오르는 거대한 가마솥으로 변해 2,000마리의 지렁이는 몇 시간 만에 처참하게 삶아져 죽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겨울에 영하로 온도가 떨어지면 그대로 얼어붙어 동사하게 됩니다. 또한 수분 관리도 생명과 직결됩니다. 지렁이의 피부가 말라버리면 숨을 쉴 수 없어 질식사하게 됩니다. 손으로 흙과 골판지 뭉치를 꽉 쥐었을 때 물이 주르륵 흐르지 않고 한두 방울 정도만 똑똑 떨어지는 꽉 짠 스펀지 같은 상태. 이것이 지렁이들이 가장 황홀해하는 완벽한 습도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서늘한 그늘 아래 적당히 축축하고 포근한 어둠 속에서 수천 마리의 지렁이들이 조용하지만 맹렬하게 흙을 씹어 삼키며 생명의 마법을 부리고 있는 고요한 광경을 말입니다. 완벽한 환경의 통제만이 기적을 현실로 만드는 열쇠입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지렁이들이 상자 안의 흙과 쓰레기를 모두 먹어치우고 검고 향기로운 분변토로 가득 채워놓았다면 이제 가장 짜릿한 순간인 수확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초보자들이 맞닥뜨리는 아주 당혹스러운 미신과 편견이 있습니다. 흙 속에서 지렁이들만 분리해내는 과정이 온통 똥과 벌레로 범벅이 되는 지저분하고 끔찍한 작업일 것이라는 공포입니다. 하지만 지렁이의 놀라운 본능을 이용하면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깨끗한 수확 작업이 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천재적입니다. 지렁이는 밝은 빛을 태양의 건조함으로 인식하고 본능적으로 극도로 싫어합니다. 거실이나 마당에 밝은 조명을 켜고 환한 곳에 비닐을 깐 뒤 완성된 분변토 흙더미를 산 모양으로 소복하게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려 보십시오. 아주 놀라운 마법 같은 일이 눈앞에서 벌어집니다. 밝은 빛에 깜짝 놀란 흙더미 표면에 지렁이들이 필사적으로 빛을 피해 산봉우리 아래쪽 중심부로 꼬물꼬물 파고들며
순식간에 모습을 감춥니다. 지렁이들이 안쪽으로 모두 숨어버리면 여러분은 붓이나 손으로 지렁이가 없는 겉면에 깨끗한 분변토 흙만 살살 긁어내서 수집하면 됩니다. 흙을 깎아내서 새로운 표면이 빛에 노출되면 숨어있던 지렁이들은 다시 흙더미의 더 깊은 바닥 쪽으로 파고들며 도망갑니다. 이 과정을 몇 번만 반복하면 최종적으로 산더미 같았던 흙은 모두 최고급 비료로 수확되고 바닥에는 2,000마리의 깨끗한 지렁이 뭉치들만 알맹이처럼 쏙 남게 됩니다. 정말 깔끔하고 영리한 수확의 예술 아닙니까? 수확한 분변토 흙을 텃밭에 뿌리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이 분변토의 효능을 1,000배, 10,000배로 뻥튀기 할 수 있는 궁극의 연금술이 존재합니다. 바로 지렁이 퇴비차를 우려내는 것입니다. 퇴비차라고 하면 흔히 음식물 쓰레기통 바닥에 고여있는 시큼하고 역겨운 침출수 썩은 물을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식물을 죽이는 최악의 맹독이자 미신입니다. 우리가 만들 진짜 지렁이 퇴비차는 완벽하게 산소가 공급되는 고급스러운 브루잉 과정을 거칩니다. 양동이에 깨끗한 물을 담고 방금 수확한 싱싱한 분변토를 티백처럼 망에 담아 푹 담급니다. 여기에 미생물들의 폭발적인 번식을 위한 에너지원인 당미를 한 숟가락 듬뿍 풀어줍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장비인 어항용 기포 발생기를 물속에 넣고 강력하게 공기를 주입해 줍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양동이 속에서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요동치는 광경을 말입니다. 산소가 끊임없이 공급되는 동안 분변토 속에 잠들어 있던 수십억 마리의 유익한 호기성 박테리아들이 당미를 집어삼키며 하룻밤 사이에 기하급수적인 숫자로 폭발적으로 복제됩니다. 이틀이 지나면 양동이 속의 물은 깊고 그윽한 흙냄새를 풍기는 투명한 갈색의 마법 물약으로 완성됩니다. 이 살아있는 생명수를 분무기에 담아 식물의 잎사귀에 직접 뿌려주거나 뿌리에 관주해 주십시오. 병든 식물이 며칠 만에 잎을 빳빳하게 세우고 진딧물들이 줄행랑을 치는 경이로운 부활의 광경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렁이 농법의 마법은 단지 집안의 화분 몇 개를 살리는 작은 취미 생활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규모를 키워 실제 농업 현장에 적용했을 때 벌어지는 엄청난 경제적 반전과 파급 효과에 주목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유기농법이나 친환경 농법은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수확량은 떨어져서 가난해지는 지름길이라는 치명적인 미신을 맹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렁이 농법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농가들의 장부는 정반대의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줍니다. 첫 해에는 상자와 지렁이를 구매하느라 약간의 초기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차부터는 극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매년 수백만 원씩 지불하며 외부에서 사와야 했던 질소 비료와 화학 농약의 구매 영수증이 완벽하게 영원으로 사라집니다. 지렁이들이 농장에서 나오는 농작물 쓰레기나 잡초를 먹고 알아서 비료를 끊임없이 뿜어내 주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농부의 통장에서 매년 빠져나가던 막대한 비용이 고스란히 순수익으로 쌓여가는 붉은색 장부가 흑자로 돌아서는 짜릿한 순간을 말입니다. 더욱이 화학물질을 끄는 땅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력이 점점 더 좋아져 3년 차부터는 작물의 크기가 굵어지고 당도가 비약적으로 치솟아 시장에서 최고가로 팔리게 됩니다. 땅은 살아나고 농부는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며 소비자는 가장 안전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는 완벽한 상생의 고리. 이것이 바로 지렁이가 만들어내는 진정한 경제학의 기적이며 흙의 자본주의입니다. 지렁이의 한계는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 놀랍게도 이 작은 생명체들의 치유 능력은 일반적인 농토를 비옥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완벽하게 파괴된 가장 극한의 환경마저도 원래대로 되살려내는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흔히 무분별한 광산 개발이나 공장의 화학 폐기물 유출로 인해 중금속에 깊게 오염된 땅은 수백 년 동안 절대 회복할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의 땅이라는 무서운 미신이 정설로 여겨져 왔습니다. 어떤 식물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붉고 독성 가득한 모래사막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이런 절망적인 맹독성 토양에 특정 종류의 지렁이, 군단을 대량으로 투입하는 생물학적 정화 기술이 실험실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렁이의 놀라운 장 속에는 납이나 아연, 그리고 카드뮴 같은 치명적인 중금속을 흡수하여 자신들의 신체 조직 안에 무해한 형태로 가둬버리거나 화학적 구조를 바꾸어 독성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경이로운 미생물들이 공생하고 있습니다. 지렁이들이 독성 흙을 끊임없이 먹고 뱉어내는 과정을 몇 년 동안 거치면 죽음의 가루가 날리던 황무지는 다시 풀이 자라고 곤충들이 날아드는 생명의 땅으로 완벽하게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농업의 범위를 넘어 지구 전체의 오염을 치료하고 병든 자연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놓는 가장 위대한 생태계의 백신이자 가장 작지만 강력한 환경보호 운동가들의 눈부신 활약상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작은 생명체들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세대를 뛰어넘는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화학 비료에 의존하는 농업은 당장 내일의 배고픔은 해결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 자녀들에게는 완전히 생명력을 잃고 사막처럼 굳어버린 불모지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가장 이기적이고 끔찍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비료를 살포하면 할수록 토양의 수명은 점점 깎여나간다는 뼈아픈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반면 지렁이 농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폭발적으로 증식하는 복리의 마법과도 같습니다. 처음에 2,000마리로 시작했던 지렁이 군단은 적절한 환경만 주어지면 두세 달마다 그 수가 2배로 불어나는 엄청난 번식력을 자랑합니다. 1년 뒤에는 2만 마리, 2년 뒤에는 20만 마리가 되어 여러분의 땅 전체를 거대한 생명의 그물망으로 촘촘하게 뒤덮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할아버지가 정성스럽게 가꾼 지렁이 상자 몇 개가 아들 세대에는 비옥한 대형 과수원을 일구는 밑거름이 되고 손자 세대에는 가뭄과 홍수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가장 강력하고 건강한 땅으로 대물림되는 감동적인 장면을 말입니다. 진정한 부와 가치는 통장 속의 숫자가 아니라 씨앗을 뿌리면 언제든지 풍성한 생명을 길러낼 수 있는 푹신하고 향기로운 검은 흙 한 줌에 있습니다. 대형 자본이 숨기고 싶어 했던 자연의 이 완벽한 자급자족 시스템을 여러분의 뒷마당과 베란다에서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 그것이 지구를 살리고 인류의 미래를 구원하는 가장 작지만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콘크리트처럼 굳어버린 죽은 흙을 단 48시간 만에 부드럽고 비옥한 생명의 땅으로 완벽하게 탈바꿈시키는 2,000마리 지렁이 부대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대형 비료 회사들이 왜 이토록 완벽하고 무료인 천연 비료의 존재를 그토록 필사적으로 감추고 화학 물질만 강요해 왔는지 그 자본주의에 소름 돋는 이면까지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국가의 보물로 지정하고 찰스 다윈이 평생을 바쳐 연구했던 이 작은 일꾼들은 지구가 탄생한 이래 최고의 농부이자 토양의 치유자입니다. 분변토의 경이로운 영양 집중력부터 해충의 껍질을 녹이는 천연 방패 역할, 그리고 중금속 오염마저 정화해버리는 생명력까지. 이것은 화학 공장에서 억지로 만들어낸 기적이 아니라 자연이 스스로 빚어낸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연금술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계속해서 돈을 지불하며 흙을 죽이는 화학 비료의 노예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연의 방식과 손을 잡고 영원히 지속 가능한 생명의 땅을 가꾸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텃밭과 화분에 그리고 가드닝을 향한 시각에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충격적이고 유익했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식물 집사님들께도 이 놀라운 비밀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화분이나 텃밭에 지렁이를 넣어볼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만약 없다면 어떤 두려움이나 오해 때문이었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과 경험을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흥미로운 토론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